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제가 허리 아픈 게 아니고요. 저도 늘 허리 아파요. 근데 무슨 말 어저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늘 무기력해지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허리가 저는 허리가 아프면은 어깨가 아프면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이 장에 온도를 높입니다. 온도를 높이면은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프던 통증이 사라집니다. 낮에도 일하다 보면은 허리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제만의 어떤 이제 그 감각을 터득한 거죠. 아, 장이 또 스트레스를 받구나. 생활 속에서 운전하고 다니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뭐가 잘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하면은 장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장. 그래서 장을 풉니다. 장을 두드리고. 자, 어저께는 그래서 이분을 머리부터 등, 허벅지, 장단지, 발바닥 다 이렇게 두들기는데 제일 아픈 자리가 왼쪽 장단지였습니다. 장단지. 그러니까 허리 아픈 통증에 잡고 있는 데가 이분은 장단지라는 거예요. 장단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온몸을 머리서부터 뒷목, 어깨, 등짝, 허리, 엉덩이, 허벅지, 장단지, 발바닥까지 쭉 두들겨서 내려가는데 그 왼쪽 장단지 쪽이 아주 죽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놓고 등짝을 쭉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마디마디 밑으로 쭉 훑어 내려가니까 왼쪽 이 등짝이 더 두둠해요. 두둠해. 그러면 좌측의 기운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걸 채울 수 있는 거는 단전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아랫배 장을.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허리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장. 그래서 저는 장을 풉니다. 이 장을 푸는 방법은 아 하고 소리 내는 것도 괜찮고요. 한번 울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울어주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는 거하고 슬퍼서 우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근데 그렇게 울다 보면은 아 슬픔이 내한테 있구나 또 알게 되고 알아차리는 거죠. 저는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우유팩에다가 양파 한 포기를 담아 놨습니다. 제가 시골
소년 브레인이잖아요. 유튜브 채널명이. 지금 이 캐릭터가 제 브레인인데, 얘가 언제 한번 제대로 다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이 창작하는 게. 그래서 제 아지트 소리도 좀 지르고 나만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골 소년, 어떤 농장 분위기가 나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양파를 한 포기, 양파. 그래서 제가 농사를 참 잘 지었거든요. 농사를 24살까지 농사 지었는데, 그래서 실내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정말 유튜브를 보면은 맨날 절말하고 앉았다 그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힘도 들지만은 한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처음엔 힘드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 큰놈이 따로 혼자 아파트 하나 얻어서 따로 혼자, 나이가 38인데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운동하는 이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연천이라는 그 당연천 하천변 공원에서 이제 기초적 호흡 명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 나온 거예요. 오늘 아들이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제가 화를 많이 냈거든요. 화를. 그러고 보면 제가 늘 인상을 쓰고, 저는 몸이 힘들면 얼굴로 다 드러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웃지 않으면 얼굴이 되게 험상궂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 얼굴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랬었어요. 얼굴로 드러나지 않아. 저는 얼굴로 드러나고 정반대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대화가 참 많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아빠 우리가 자랄 때 좀 대화가 많이 부족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접해보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살다 보면 다툼을 하잖아요. 막 아저씨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질 부리고 막 그러고
뭐가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훌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는 그냥 말아버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많은 대화가 필요했다. 지른 거죠. 예를 들어 뭐 어저께 되게 심하게 다퉜어. 집사람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잘 안 했고, 그러면 보통 그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는 그런다는 거죠. 여보, 오늘 커피 한잔 할까요? 안 그러면 맥주 한잔 할까요? 하고는, 어저께 당신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제가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날 성질 벌써 미안하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짜증나고 화내고 했는데, 내가 잘해본 노력해볼게. 짜증 안 내고. 이런 게 대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저도 당신이 하는 일에 좀 마음을 들고 저도 도울 수 있으면 한번 도와볼게요.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푼다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전 그런 걸 참 못했어요. 애들한테도 버럭 항만 내고. 근데 어쨌든 인생은 후반부터라 그러잖아요. 과거의 삶이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하나하나 깨우치고 또 내 안에 사랑을 키우는 것이 인생 후반의 삶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요새 되게 힘들어해요. 미대 나와가지고 애니메이션 회사 다니다가 또 위에 상사하고 부득껴가지고 그만두고 요새 집에 지금 거의 한 3개월째 쉬고 있는데, 쉬는 동안에 뭐 면허증 따고 뭐 운전 면허증 따고. 근데 그래도 자기를 조금 바라보긴 바라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두렵고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래 오늘 아침에 공원에 운동을 하는데, 아빠 공원에 운동 가르치는데 나왔는데 기분이 좀 좋아졌다고. 근데 어릴 적에 이제 사랑을 못 받은 거죠. 사랑한다 아들아 뭐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가정에서도 거의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자꾸 명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진짜를 되게 안 해본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런 말을 해보지 않고 행동을 안 해본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오히려 진짜가 더 불편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오후에 6시, 7시 퇴근하면은 만나보는데 그 진짜 마음 내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거짓, 이 양심이잖아요. 사람이 양심 바르게 사는 방법도 사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부모님이 알려주면 좋은데, 부모님들도 뭐 살아온 환경이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환경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이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 탓을 많이 했죠. 우리 아버지가 유복자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이 가정 환경을 꾸민 거잖아요. 보고 듣고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뭐 예를 들어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은 무슨 고모 할머니, 친척 고모 할머니 자라서 대통령까지 됐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부모 환경에 만난 자식들도 뭐 5형제, 7형제, 8형제 되려면은 아주 보면은 시골에서 보면 개망나리 같은 놈이 또 있죠. 그죠? 그럼 그것도 뭐냐? 그래서 다 지할 나름이다. 어? 다 지 잘나는 맛에 산다. 옛날 어른들이. 어? 다 내 탓이다. 당신 모습이 내 모습이다. 자기 할 나름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 어쨌든 간에 이제 한 20명 이렇게 모이면은 동호회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깨어나듯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 몸속에 자연 체력이 있고 내가 양심을 밝히면서 살아가듯이 육체적, 정신적,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건강하게 내가 의식을 어떻게 변화하면서 원시 시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물질 문명의 끝자락에서 이 정신 문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찾아주자. 성인의 마음으로 찢고 먹고 싸우고 이런 오감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인 건 다 오감이잖아요. 이 영혼의 사랑이 내 몸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찾아주자. 그러니까 다들 뭐 직장 생활하고 쉽지 않죠. 퇴근하고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보통 퇴근하면 뭐 빨리 집에 와야 뭐 8시, 9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래 모이면은 뭐 밤 12시 훌쩍 넘어버리니까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뭐 출근도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통 지하철 1시간 이상은 타야 되는 경우니까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저는 해보니까 다 이 환경을 자꾸 만드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60대까지는 어떤 성공, 오감의 삶 있잖아요. 당연히 결혼해서 애들 놓고 뭐 좋은 집에도 살고 노후를 보장하는 또 금전적인 부분도 해결해야 되죠. 근데 인생 60이 넘었으면은 애들 뭐 다 스스로 벌고 뭐 결혼하고 하면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 연금 또 제대로 받고, 사업한 사람들은 또 뭐 건물 사는 사람들은 월세도 받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50억짜리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복의 기준, 물질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각자가 또 여러 가지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월세를 500만 원 받는데 건물 하나 가지고 뭐 융자를 받고 했으니까 이제 대출, 원금, 이자 갚아 나가면서 또 연 2회 또 뭐 재산세 내고, 또 그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디 또 토지라도 조금 가지고 있고 하면은 또 세금이 또 더 플러스해서 내잖아요. 그런 돈과 또 건물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렇게 하니까 뭐 연금은 별로 받는 거 없고, 한 달에 500을 월세를 받아도 이자 돈 나가고 뭐하고 생활을 해 쓰려면은 둘 부부가 80대 부부가 돈이 이제 부족하다. 물론 쓰기 나름이겠지만 근데 또 생각을 또 잘만 하면은, 아니 나이가 80인데 응? 그럼 뭐 그 건물이 예를 들어 뭐 10억이다 그래. 그럼 이자를 뭐 대출 받은 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보경 번지리한 건물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그 뭐 필요 있어요? 생각이 나랬는데 나이 80이 넘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조그마한 뭐 한 10대평 되는 아파트면 둘 부분 얼마든지 사잖아요. 근데 할머니라 그렇지만 요새는 일하러 다닌다 하시더라고. 근데 여유라는 거는 어디 먹고 쓰고 여행 다니는 게 여유가 아니고, 내가 나이가 80이라도 세상에 또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할 일이. 그 할 일이 그냥 집에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면은 할 일이 없지만은, 제가 그래서 사회라는 게 되게 궁금해서요. 인간관계와 사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옛날엔 봉사활동을 했죠. 그냥 아침에 내가 이 공원에 나가서 기초적 호흡 명상을 알려준 지가 한 15년 됐으니까 48부터인가 지금 63시니까. 근데 지금은 돈을 줘요. 우선은 사람을 모아놓고 뭔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은 다 우선 지자재잖아요. 다 돈을 줘요. 괜찮게 줘요. 괜찮게. 사실 뭐 돈 보고 나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 누구야, 연세대 철학과 교수 김원석 교수님인가, 유명한 철학과 교수 있잖아요. 원래 104살인가 105살인가. 물론 뭐 교수직에 생활하시다 그만뒀으니까 제자들이 많이 불러서 이제 강의해서 강의비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으셨다 하더라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돈 벌 일이 많아요. 근데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또래지만은 저는 이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일단 터득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은,
중풍이 온 친구도 있고 당뇨가 와서 발가락을 자른 애도 있고 우울증이 와가 있는 애도 있다고. 근데 저는 이 브레인, 뇌를 쓰는 거를, 뇌 감각 끼우는 거를 터득한 거죠. 오늘은 또 우리 아들한테 트레이닝을 좀 했는데, 근데 아빠 잘 안 돼요 하더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두려움을 푸는 방법을 잘 안 된다고. 저는 우리 아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요새 엄마하고 다퉈가지고 말도 안 한다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말이 없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 우리 아들을 2살 때, 둘째 놈하고 연년생인데 둘째는 뭐 소아과 가서 주사 한 대 맞히는 사이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전 10시쯤. 저는 이제 밤 늦게 알았는데 오전 10시쯤 잊어버리는데 밤 11시쯤 경찰서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 했겠어요. 혼자 나한테 이 얘기도 안 하고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다가 밤 늦게서야 밤 10시가 넘어서 지하철 올라가 봤대요. 노원역 4호선 7호선 4호선. 그러니까 영무원한테 물으니까 낮에 애기가 막 혼자 쫓아다니길래 잡아가지고, 그 2살 먹었으니까 아장아장 걸어다니까 지하철 보호소 있다가 방송을 해도 보호자가 안 나타나니까 경찰서로 넘겨버렸다더라고. 그러니까 경찰서 가보라고. 밤 11시 내가 찾아왔다고. 그 얘기를 그 다음 날인가? 저는 이제 그때에도 뭐 장난감 장사 사업했으니까 집에 오면 뭐 거의 뭐 맨날 11시 12시 났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마음고생 심한 거죠. 그럼 우리 아들은 그 2살 배가 엄마하고 떨어진 시간이 거의 12시간이 넘잖아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그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직까지. 명상을 깊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또 엄마하고 싸우는 게 툭 하면은 성질 부리고 화내고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근데 원리적으로는 알긴 알더라고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직장생활도 힘들고 이랬는데, 이제 어떤 간에 제가 우리 아들이 그래도 초급 명상까지 해서 놓으니까 아빠 어떻게 푸는지는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모든 게 나의 문제구나. 엄마 아빠 이제 탓을 하다가도 탓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들을 뭐 항상 평소에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하나하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들이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풀라 그러면은 한 1시간은 걸려요. 1시간. 한 40분이 넘어서야 몸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또 아침에 공원에 가서 그래도 50분간 풀고 왔잖아요. 운동하고. 근데 저는 이 맛을 아니까 제가 이제 9시 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기 전에 오늘 또 나의 24시간이 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거죠. 충전됩니다 실제. 저도 왼쪽이 늘 결리고 잡아당겨 뚝뚝 소리 나기도 하고 이렇게 장을 풀고, 그래서 여기 잘 막혀요. 기가 마음이 약하다 그러죠. 근데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기감이 좋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감이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몸을 놓으면서 성령, 신성, 신령스러운 소리를 듣는 거죠. 지식이 아닌. 내 안에 무한한 밝은 빛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것을 가슴으로 자꾸 느껴보는 거죠. 마음을 거의 60평생 닦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세 살보다는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12살 이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근데 내가 다 만들었다는 거죠. 뿌리 깊이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것은 따로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제 따라 한번 해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교육 일정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유튜브 올리는 게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리다 보니까, 근데 막 1시간씩 되는 거 올리는 데만 해도 있잖아요. 7, 8시간 걸려요. 7, 8시간. 그래서 뭐 편집해서 올리려고 그러면 편집하는데요. 막 6시간, 7시간. 편집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편집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올리기만 해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7, 8시간 걸리더라고요. 1시간짜리가. 내가 하하 가잖아. 개개한 게 속 안에서 나와요. 갈증이 나네요. 물 좀 먹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거의 안 먹어요. 밥 먹을 때 외에는. 물이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물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2리터짜리를 하루 2리터를 먹어야 된다 그랬나? 그걸 먹어보니까 물에 취해가지고 혼났어요.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을 좀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하니까. 요새는 내가 토마토 주스를 먹는데 그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우유는 또 잘 안 받고, 그래서 우유도 설사하는 우유 있다 해서 먹어보는데 그냥 이게 예민하다는 거지, 체질이. 그래서 이 예민하다는 거는 기감이 좋다는 걸 내가 안 거야. 기감, 영감이 좋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왜 귀신이 따라가면 그 소리. 제가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신기가 있다 이거. 근데 신이나 뇌나 브레인이나 뇌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영재다, 그죠? 제가 영특하다 그러잖아요. 신, 사람 입장에 말씀어리잖아요. 여기 정보가 있다는 거, 정보가. 근데 그 정보가 내가 배우는 지식 말고 생명이 존재했을 때부터, 이 생명이 존재했을 때부터 이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뭐 성령이 내려왔다, 뭐 또 뭐 자기를 깨달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뭐 도를 하십니까? 무슨 종교 이런데. 자, 우리 몸은 그래서 뇌에 산소 공급이 돼야 뇌파가 떨어져 가지고 지식이나 교육이 아닌 어떤 그냥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도 처음에는 이 생각인가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아는 게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몸이 아팠던 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제가 마음이라는 걸 되게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혼, 한 그러잖아요. 영, 혼, 영. 이 머리에 있는 나의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 가슴으로 통해야 된다. 응?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가슴, 에너지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가슴이 열려 있다 하더라고요. 가슴이 다 기질이 좀 다른 거죠. 근데 남녀가 그죠? 만나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걸 이제 궁합 뭐 이러는데, 야, 이게 에너지가 안 맞는 사람들 있죠. 육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보통 일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이러죠. 근데 성격은 뭐요? 어떤 마음의 성격일 수도 있고 육체적 성. 되게 육체적 성이죠. 대기업들이나 이렇게 죠. 가끔 누세 보면은 돈 많으로 버리고 그죠? 이렇게 살고 하잖아요. 그거 뭐요? 육체적인 게 뭔가 안 맞다. 그걸 속궁합이 안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래서 육체적 삶을 되게 사람들은 원하죠. 육체적인 삶을. 근데 육체적인 삶을 넘어가는 것은, 자, 우리는 사람과 정자와 난자와 만나는 그만 섹스가 아니라 모든 것과 섹스하고 있다는 거죠. 섹스. 교류하고 있다죠. 음과 양이. 그걸 호흡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자, 손바닥에 찌릿찌릿 뭔가 자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생명전자 알갱이가 우리 봄의 아자랑이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섹스하는 거 섹스, 교류. 섹스를 그러니까 꼭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음과 양이. 근데 이거는 이쁘다, 미남이다 상관없이 오감적인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보죠. 여자가 미스 코리아처럼 쫙 빠져야 된다. 남자가 가슴이 불퉁불퉁, 근육이 불퉁불퉁. 응? 그게 아니라
모든가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이 생명의 파장, 전자와 생명전자와 교류하는 거죠. 여기는 잘나고 못나고 돈이 많고 적고 이쁘고 못생기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환경은 오감의 세계라는 거죠. 오감. 근데 이 오감의 세상에 가져가면은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결국 혼자라는 거죠. 혼자. 다 자식 결혼해서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와이프도 떠나고 결국 혼자라는데 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혼자가 아닌 것을 찾아가는 것이 혼을 만나는 거죠. 혼. 그래서 생명전자가 뭐예요? 햇빛, 공기, 물인데 그 중에 중요한 공기잖아요. 공기. 그래서 육체가 다가 아니다. 육체가 다가 아니다. 그걸 비우는 거는 호흡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 호흡이. 그랬을 때 목숨, 이제 이게 5번 차크라라 그래요. 7 차크라가 있는데 목숨이 되게 못 내쉬죠. 근데 숨이 일로 달아나야 되겠 숨골.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데 활짝 웃고 세상을 가야 된다. 그걸 영원한성의 삶 천하 그러죠. 죽을 때도 꽃을 피우고 죽어야 된다. 장미꽃만 꽃이 아니라 내가 얼굴을 빵긋이 웃으면서 그러려면은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 또 사회, 또 대한민국, 또 아시아, 유럽에 모두 분포해 있는 이 생명전자 공기 파장 속에서 그럼 이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중요한 공기를 누가 살려야 돼?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지구를.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골에 불 나가지고 지금 다 타고 있는데 경북 의성에 시골 형님하고 통화했는데 우리 시골 동네는 괜찮은데 그 산골에 있는 동네들 친구들 동네들은 피난 나왔다 하더라고요. 피난. 그럼 뭐요? 이 지구는 자꾸 뜨거워지고 불이 나고 빙하는 녹고 그럼 또 올 여름 되게 뜨거워지겠죠. 그럼 호흡이 곤란해져. 그럼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면역력이.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인재라 그러잖아요. 응? 우크라이나 전쟁, 산불, 막 지하철, 뭐 건물 짓다가 지금 땅이 무너진 일 많이. 근데 세상은 막 지금 어지러운데 이 밥그릇 싸움에 정치인들은 그죠? 정신 나갔다 이 말이에요. 정신 나갔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지구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거기에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응? 어떤 자기 사상, 응? 그 그룹의 이익만 가지고 대립하면 안 되죠. 그게 통합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게 우리는 하나다. 부처님,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는 내 생각을 버리고 지구의 운명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게 홍익이고 공생하는 문화라는 거죠. 그럼 그 어디서 찾아? 이 내 안의 사랑, 내 안의 사랑을 찾는 것이 시발점이 여기 찌릿찌릿한 자연 치력이 있구나. 이럴 때 할머니들이 손바닥 비벼서 쓰러지잖아요. 내 손은 약손이다. 이 자연 치유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운을 어디다 써요? 맨날 누구 죽이라 뭐 쳐넣어라 이게 아니고, 그죠? 말이 세상에 씨가 되잖아요. 대립이 아니고 교류할 수 있는 섹스,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옛날 용어로 말하면 단전호흡.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단전호흡을 했어요. 왜? 그게 정신통일을 시키는 거니까. 정신. 정이 뭐예요? 정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뭐 정력이 좋다 이게 아니고, 아랫배 힘주고 허리에 힘주고 뇌를 생각을. 그래서 뭐 유관수는 3.1절 유관순 열사 뭐 그러잖아요. 안중근 의사, 그 사람들은 혼이 크다는 거, 혼이 가슴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가슴, 사랑으로 대하는 정신문명 시대를 살아야 된다. 그게 영원완성, 영생의 삶이다. 근데 그걸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들 나눠보니까 영혼의 사랑, 영생의 삶, 거의 다 지식적인 어떤 지식적인 삶이지, 진짜 가슴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낀 삶은 아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그거는 세상에 써야 되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 세상을 제가 교회를 한 작년 가을에 한번 가봤었는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오늘 또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또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간다는 거죠. 돈 벌러. 세상을 구원하는 데 가서 안 쓰고. 그게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은 또 돈 벌러 나가고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일하고 먹고 사는 거는 부업이라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도하고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건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체험. 그랬을 때 내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돼요. 근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채 더 가지려고 또 분양받아 놓고, 응? 돈 없다고 또 뭐 대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뭐요? 중산층이 집이 한 채가 아니고 두 채, 세 채잖아요. 근데도 집이 부족해. 제가 반말해서 저는 집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이 수많은 아파트를 지어놔도. 그래서 돈 없다 그래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응? 월세가 500만 원이 들어오는데도 돈이 없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땐 두 당이라 그러면 한 사람당 알뜰하게 사면은 100만 원이면 얼마든지 살죠.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제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자, 오늘도 밝고 빛나는 환한 세상을 살 수 있겠고, 자, 생명전자, 자, 태양을 보냅니다. 자, 빵긋이 웃어봅니다. 자, 이렇게 웃고, 자, 오늘 또, 자, 불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자,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광명의 빛을 보냅니다. 사랑의 빛을 보냅니다. 자, 시골 소년 브레인이 밝고 환한, 자,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날아가라. 다 날아갔다. 자, 구독 좋아요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시골 소년 브레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